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뭔지 모르시죠? 이거 방송 보신 어머니 다 아실걸요? 슬라임 네. 아시죠? 슬라임으로 바닥 풍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걸 언제 하고 있을까요? 학교 가기 전에 합니다. 아침에 앉아서 이걸 해요. 바닥 근데 애들이 그걸 왜 하고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자발적 방광육아의 저자이고요. 현재는 프랑스에서 초등교사를 잠시 쉬고 있는 12년차 초등교사 그리고 서윤이 연서 엄마 최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발적 방광육아를 하시다 보면 결국은 이 부모님과 아이의 속도가 달라서 이제 아이 입장에서 좀 잔소리로 들리고 이제 뭔가 억지로 시키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잔소리를 반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물론 이제 짐작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걸까요? 아침에 아이들 굉장히 막 꾸물거리죠.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뭔지 모르시죠? 이거 방송 보신 어머니 다 아실걸요? 슬라임 네. 아시죠? 슬라임으로 바닥 풍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손으로 쭉쭉쭉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착 하면 네. 풍선이 탁 생기죠. 네. 그걸 언제 하고 있을까요? 학교 가기 전에 합니다. 아침에 앉아서 이걸 해요. 바닥 착. 엄마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손짓만으로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걸 아침에 하고 있어요. 속이 터지죠. 근데 애들이 그걸 왜 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이 엄마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과 아이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엄마 계속 잔소리를 해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지금 세수하고 양치하고 다 했고 요 바닥 풍선 요 한 번만 성공하고 가면 되는데 왜 저렇게 나를 들들 볶을까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구글 타이머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타이머를 쭉 돌려놓으면 빨간색 면적이 점점 사라지거든요. 그럼 아이가 그걸 보면서 아 요만큼 남았구나 요만큼 남았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학교에서는 뭐 정말 오래전부터 써왔어요. 타이머를 켜놓고 10분 딱 맞춰놓고 얘들아 모든 활동 10분만 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를 한 다음에 다다닥 보고 나머지 10초 남으면 10, 9, 8 이렇게 해요. 아이들이 그걸 조절하거든요. 이걸 집에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저희 둘째가 굉장히 어려서 숫자를 모르는데도 그냥 그 면적이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자기가 그 시간을 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잔소리하지 마시고 저희 집에는 이만한 게 있거든요. 타이머가 애 얼굴보다도 커요. 그거를 애 눈앞에다 갖다 놓고 시간을 맞춰 놓고 20분 동안 밥 먹고 올라와야 돼. 엄마는 위에 가서 정리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은 세워라 먹다가 이게 점점 줄어들면 막 엄마 나 2번만 더 먹고 가면 안 돼 막 그래요. 종치면 올라와 하면 이제 종치면 애들이 올라오고 양치할 때도 맞춰 놓으면 3분만 양치하고 나와 그러면 애들이 그게 없으면 도대체 3분 동안 어떻게 양치를 하라는 거야 모르는데 그걸 보면서 양치를 하는 거예요. 효과가 있으려면은 잠옷바람이든 뭐 밥을 못 먹었든 맞춰 놓으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집은 시간 맞췄는데 안 되면 뭐 머리 뭐 부시시하고 잠옷 있는데 옷이랑 밥이랑 다 챙겨 들고 차에 타요. 가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게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조절을 하는데요. 한치의 양보도 있으면 안 됩니다. 타협이 있으면 안 돼요. 이 타이머에서는. 그러면 잔소리 하지 않고 아이가 시간을 잘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겉으로 보면 시간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약속이고 원칙이고 또 그것은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네, 그렇지만 안 했다고 화를 낼 필요는 없다. 안 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잔소리를 줄이고 이게 칭찬을 정말 아낌없이 주고 싶다 이게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지만 또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칭찬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이의 모습을 보면 이게 좀 칭찬할 일인가? 이런 게 생각이 좀 드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좀 도움이 될 만한 방법 있을까요? 이제 초등 1학년에 이렇게 예쁜 말, 고운 말, 막 그런 단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엄마한테 듣고 싶은, 아빠한테 듣고 싶은 칭찬이 뭐냐, 듣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래서 저는 혼자서 뭐 우리 딸이 최고야, 뭐 우리 아들이 멋있다 이런 말을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틀려도 괜찮아라는 말을 제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겨우 만으로 6살, 7살 된 아이들에게 너무 그 100점을 강요하지 않았나.
너무 틀리지 못할 것들을 강요하지 않았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무 완벽을 강요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실패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뭔가 그 소위 말하는 회복 탄력성인 거죠. 네, 맞아요. 네. 고학년에서도요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의 가장 핵심은 책에 보니까 아이에게 이제 말만 잘해도 공부를 잘한다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근데 걱정하는 건 사실 무조건적으로 칭찬을 많이 하면 이게 약간 또 칭찬 중독에 빠져서 뭔가 본질을 놓치거나 혹은 또 오만해지거나 또 그 정도에 만족하는 애들이 되면 어쩌지 하는 이런 걱정들도 부모님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적 동기를 정말로 본질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칭찬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남편한테 네. 쓰는 이제 자주 쓰는 방법인데, 설거지를 이제 하면 신혼 때 설거지 좀 해달라 그러면 그릇만 딱 씻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때 물이 막 주변에 튀어 있잖아요. 네. 막 행주도 안 빨았어. 그 냄새 나고 네. 막 그 이제 막 스트레스가 쌓이죠. 근데 해준 것만 해도 고마운 건데 사실은 신혼 때는 나와 설거지 한 거 안 한 거 하면서 막 비키라고 하고 막 행주도 막 빨아 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니까 그래봐야 제 몸만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설거지 그릇만 씻어줘서 너무 고맙네. 내가 여기 물만 닦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다음 할 일을 주는 거죠. 행동한 것은 칭찬하면서 다음 단계를 제시하는 거. 내가 여기 물만 닦으면 되겠네. 그랬더니 다음 날은 어떻게 물을 닦아놨더라고요. 그럼 이제 물도 닦았네. 그럼 내가 행주만 빨면 되겠다. 그럼 행주를 빨았어. 그럼 이제 다음에 어떻게 행주를 빨게 되죠. 이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이렇게 과정에 있어서 아이가 한 것을 칭찬하고, 예를 들어 20점 받았어. 20점 받았어? 2개나 맞았어? 너무 대단해. 그럼 다음에는 3개 맞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아이의 어떤 행동이 반드시 칭찬과 함께 이렇게 다음 단계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과제를 계속 주시면 좋죠. 뭐 설거지는 나와 내가 할게 하면 되는데 애한테 공부를 왜 이렇게 해? 나와 엄마가 할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주셔야지. 예를 들어 남편이 그릇만 씻어놨는데 제가 물도 닦고 행주도 빨고 삶아놓고 널어놓고 밑에 닦고 음식 쓰레기도 버리고 식탁도 닦고 다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한 10년 했더니 잘하더라고요. 네, 공부도 그렇게. 10점 하면 20점, 20점 하면 30점 이렇게 아이가 목표에 달성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면. 그럼 정리를 해보면 그런 좋은 칭찬은 첫 번째로 이제 행동 중심의 어떤 그걸 짚어주는 칭찬, 두 번째는 공감과 인정, 세 번째는 거기에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과하지 않은 작은 스텝, 그것들을 함께 주시면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쭉 말씀을 들으면서 자발적 방관유가 뭔지도 알겠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알겠어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이미 좀 단추를 2개, 3개 낀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사춘기로 접어든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은 좀 오히려 걱정이 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게 꼭 뭐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만 할 수 있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초등 고학년 아이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고 보시는지, 실제 그런 뭐 케이스가 있으셨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실제 케이스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5학년 담임을 할 때 그 어머님하고 할머님께서 이제 찾아오셨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니 선생님께서 많이 좀 살펴봐 주셔라. 이제 그 아이를 만나 보니까 아이가 학교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에는 오후에 이제 아이들을 남겨서 방과 후에 지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에 애를 넣어가지고 뭘 했냐면 그냥 잡기놀이를 했어요. 매일 방과 후에 그냥 걔네들이랑 같이 한 달을 딱 하니까요. 아이가 어느 날 들꽃을 꺾어서 저한테 가져오면서 엄마가 주리래요 하고 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자기가 꺾고 왔는데 이제 됐구나 해서 그때부터 걔를 앉혀놓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학업 성적이 이렇게 뛰는 거죠. 그 고학년에서도요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의 가장 핵심은 정서적인 걸 먼저 채워주시면 학업은 그 다음에 정말 일사천리로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늦은 것 아닌가 싶으면 그 전 단계로 빨리 돌아가서 차근차근히 해서 오시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을 늦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누가 만든 건지. 아직 12살이거든요.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아이들이 90살, 100살까지 사는데 12살이 늦었다고 하면 도대체 언제 시작해야지 빠른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겨우 12살인 애들한테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것도 엄마의 시간인 거죠. 네, 그래서 늦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인간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이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자발적 방관 휴가가 어떤 건지 알겠어. 그리고 왜 중요한지도 알겠고 방향성은 알겠어. 근데 방치와 다르려면 네. 결국 이 주관과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초행교사 때부터 그렇게 쭉 데이터를 수집하시면서 내가 아이를 기를 때는 이런 주관과 기준으로 나는 아이를 키워야겠다고 뭔가 요약 정리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요약 정리본을 좀 공유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딱 두 가지만 네. 집중하자, 네. 두 개만 하자 했는데요. 하나는 절대로 스마트폰을 보여주지 말자. 첫 번째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하게 하자. 네. 다 혼자 하게 하자. 네.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친 것의 시작이 이제 아이주도 이유식이었고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스마트폰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어떤 그 굳은 일념 하나로 네. 그 아이주도 이유식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연관이 있나요? 그냥 4개월 때부터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는 거예요. 이유식을. 뭐 그거를 숟가락을 목구멍에 넣어서 구역질을 하건 뭐 콧구멍에 넣건 손으로 먹건 뭐 그냥 다 내버려 놓고 그냥 정말 먹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건데 그걸 하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식당에서 또 스마트폰 틀어놓고 이렇게 숟가락 대기하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뭘 꺼내가지고 여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네. 근데 절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인터뷰 끝날 때까지. 네. 그럼 이제 인터뷰 집중하시겠어요? 이게 궁금해요. 이게 엄청 궁금하겠죠. 그렇죠.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숟가락을 엄마가 계속 들고 먹여주는데 저 숟가락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엄마가 절대 못 만지게 해. 음식도 못 만지게 해.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서 엄마 계속 떠먹여주기만 하는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너무 궁금한 거. 저 숟가락을 잡아서 먹어보면 어떤 느낌일까? 저 음식을 손으로 잡으면 무슨 느낌일까? 너무 궁금한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꽁꽁 묶어놓고. 근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야 돼. 스마트폰인 거죠. 그냥 이 숟가락 손에 쥐어주면 되는데 이 숟가락보다 재밌는 걸 찾다 보니까 스마트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엄마가 편하게 떠먹일 수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게 괜찮은데 나중에 계속 그 스마트폰이 아이의 주된 관심사가 되는 거죠. 이 집에 재밌는 게 이렇게 많은데 닫혀있는 서랍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막 저거 다 열어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음식도 막 만져보고 싶고 막 그런데 어떻게 엄마들이 서랍장 꼭꼭 다 닫아놓고 아무것도 못 보게 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선 못 보게 하면 어때요? 그냥 올려놓으면 되는 것을 가려놓는 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주도 이유식을 함으로써 스마트폰을 접하지 않게 해주는 가장 시작이 됐고 그리고 아이가 4개월, 5개월 때도 30-40분씩 앉아 있어요.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히 앉아있게 하는 힘을 길러줄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그 나중에 공부를 하게끔 하는 기초 정서, 기초 그 체력이 되는 거죠.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 예를 든다면 아까 먹는 거 얘기도 나왔고 놀 때도 그렇고 이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이제 그냥 1차적인 위험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고민이나? 예를 들어 아기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험 요소를 이미 사전에 다 차단을 시켜야죠. 가령 주방 서랍장을 모두 오픈해서 다 만져볼 수 있게 했어요. 무엇이든 다. 그럼 대신에 가장 위험한 가위나 칼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올려두어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모두 만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아이들이 뭐 유리나 이런 것들을 좀 깨트리기가 쉬우니까 그런 걸 다칠 때는 옆에서 계속 지켜봐 주면서 깨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리컵 같은 경우에는 치우지 않고 그것을 깨트리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써서 아이들이 그거를 계속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뭔가를 대신 해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자발적 방관 육아네요. 더 많은 인풋이 들어가고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한 일이네요. 위험 요소들을 다 차단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밖에 나와서 엄마가 이제 지켜보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제 책을 읽으시고 방관이라고 해서 진짜 게으르게 누워 있을 줄 알았더니 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에 무릎을 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네요. 부모가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방관 육아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요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정말 그 몇 주만 열심히 해 놓으면 나머지는 사실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첫 단추를 잘 깨는 게 중요하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최연아 선생님 모시고 자발적 방관 육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제 선생님께서도 두 딸을 키우는 엄마이자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워킹맘으로서 참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고 그럼에도 스스로 늘 부족한 엄마 아빠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고 그런 점에서 저희 부모님들께 좀 힘이 될 만한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워킹맘이기도 했고 또 전업이었기도 했고 육아휴직할 때는 그냥 아무 문제가 아닐 것이 일을 하고 있을 때 발생하면 마치 내가 일을 해서 이런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가령 생일 파티를 하는데 초대받지 못했다거나 왜냐면 이제 저는 일을 하니까 우리 아이의 생일에 생일 파티를 열어줄 수 없는데 뭐 다른 친구들 엄마들 친한 엄마들끼리 집에 이렇게 엄마들끼리 뭐 생일 파티를 열었다고 할 때 소외됐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애가 속상해하는 거를 보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집에 있을 때는 집에 있는 것대로 또 되게 서글프더라고요. 일하는 엄마들은 그래도 돈이라도 좀 버니까 아이들한테 좀 좋은 것도 좀 해주고 또 주말에 뭔가 굉장히 임팩트 있게 그 주중에 못 놀아준 것들을 막 놀아주는데 나는 집에 있는데도 뭐 하는 건가 싶고 막 그런 회의감도 들고 둘 다의 감정을 느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아이한테 알려주면은 그러면 제일 중요하겠다.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행복하고 내가 집에서 너희를 계속 보고 있지만 이것도 행복하다라는 거를 애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행복의 롤 모델이 되어주신다면은 워킹맘으로서 사는 삶도 전업맘으로 사는 삶도 둘 다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부모가 자식의 거울. 근데 보통 우리가 그 말을 좀 안 좋은 거에 비유할 때 쓰지만 사실 좋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결국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부모님도 우리 아이도 어떻게 하면 그냥 서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최연아 선생님 모시고 자발적 방관 육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정말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작가 최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